본격 라디오 정보 전문 매거진 정보 중계탑. 지구촌은 지금도 각종 새로운 정보들이 넘쳐나는 정보의 바다에 출렁이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다양한 전문가를 통해서 알차고 유익한 정보와 함께 각종 쇼핑 정보도 나눠보는 본격 라디오 정보 나눔의 시간, 정보 중계탑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중계탑 이 시간은 각 전문가를 통해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나눔 시간인 클릭 정보 와이드 시간, 크레딧 교정으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여러 정보들을 꾸러미로 묶어서 정리해드리는 알아봅시다 시간에는 한방 정보로 경희 한의원의 송호정 원장께서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건강 챙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각종 제품 소개와 알뜰 쇼핑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틈새 쇼핑 정보 시간에는 오늘 뉴저지 주블랜드와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같습니다. 끝으로 각종 정보의 창을 열어드리는 정보의 창 시간에는 오늘 메트로 피부과와 함께 피부과 정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네, 정보중계탑 이 시간은 최고의 여러 전문의들과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책임지는 뉴욕 메트로 피부과 제공으로 함께 합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고 각종 정보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된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건강, 법률, 한방 또는 피부과 상담 등 각종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카톡에서 SBNUS로 아이디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에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궁금한 질문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자세한 답변이나 상담 내용이 방송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 속 궁금한 내용들을 상담받으시고 유익한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각 전문가를 통해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나눔 시간인 클릭 정보 와이드부터 여러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크레딧 교정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나이트 크레딧 서비스의 이재선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유익한 크레딧 쌓기 정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 중계탑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크레딧 교정 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시면 계시죠. 유나이트 크레딧 에듀케이션 서비스의 이재선 디렉터 오늘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면서 유익한 정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인의 어떤 크레딧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하면 크레딧 기록을 쌓을 수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크레딧 교정이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크레딧을 다시 좋게 만들어서 내가 원활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해야 될 것은 내가 부채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다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깨끗하게 처리해 나가는 방법이 먼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크레딧을 이제 빌드업, 다시 쌓아가야 되는데 오늘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크레딧을 좀 더 좋게 쌓아갈 수 있는지부터 우리 청취자들이 궁금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크레딧 신용 쌓기, 크레딧 빌드업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 처음 이민 오신 분이라던가, 요즘에는 이제 중국 동포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민자, 새로 이민자, 또한, 그냥 사회 초년생들, 이제 대학교를 갓 졸업해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사회 초년생들이 이제 크레딧을 이제 빌드업 시키시는 게 가장 좋은데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그런 쪽에 대해서 어떤 클래스라던가 그런 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거나 하는 기회가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자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첫 번에 사회 초년생들이나 우리 소셜 넘버를 처음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가지고 이제 유지하고 또 시작을 할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네. 자, 말씀. 첫 번째는 우리가 크레딧을 빌드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리볼빙 어카운트가 필요합니다. 네. 리볼빙 어카운트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셔서 받는 크레딧 카드, 네. 뭐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 아멕스 카드 이런 게 있겠죠. 그러겠죠. 그런 거를 이제 신청을 하셔서 잘 관리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크레딧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은행에서는 비자 카드나 마스터 카드를 발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시큐어 카드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보를 제공하고 내가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를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담보, 시큐어 카드를 잘 받으신 후에 그거를 잘 사용을 하게 되시면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크레딧 카드를 만들려고 하는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이 집으로 많이 배달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하나를 마음에 드시는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를 신청을 하시게 되면 네. 이제 리볼빙 어카운트가 두 가지가 생기시죠. 그렇군요. 첫 번째는 아까 한 시큐어 카드, 담보 카드. 네. 두 번째는 unsecured 카드라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를 받으셔서 그 리볼빙 어카운트에 두 개의 크레딧 카드를 잘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인스톨먼트 어카운트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인스톨먼트 어카운트는 여러분들이 매달 고정적으로 내시는 어카운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거가 오로 파이낸스가 되겠죠. 뭐 혼다 자동차라든가 도요타 자동차라든가 자동차를 리스를 하시거나 어떤 퍼처스를 하게 되시면 뭐 300불씩 매달 나가게 되겠죠. 그렇죠. 일정 금액이. 네. 네,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모기지 어카운트. 집을 사시게 되시면 모기지를 내시는 뭐 이런 정도의 일정 금액이 나가는 어카운트를 저희가 인스톨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톨먼트 어카운트가 또 최소한 하나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미국의 성인이 되면 대학생 이상 되면 뭐 웬만하면 차를 하나씩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지만 내 이름을 통해서 부모님께 조금 도와달라고 해서 부모님이 코사인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그 크레딧이 쌓여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크레딧을 쌓으실 수가 있는데 이제 코사인 하시는 거 그 부모님이 예를 들면 뭐 만불에 대한 혼다 자동차를 코사인 했다 그러면 부모님도 또한 거기에 만불에 대한 채무 의무가 그렇겠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요. 미국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도 코사인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내가 전혀 신용이 없을 때 빌드업하기 위해서는 그런 고정적인 지출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게 돼서 크레딧을 빌드업 하실 수 있는 툴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리볼빙 어카운트라던가 인스톨먼트 어카운트를 약 2년 정도 잘 사용하시면 아마 크레딧 점수가 한 600, 하이 600점대로 아마 시작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크레딧 점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처음 신청하신 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크레딧이 나빠져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교정해 나가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어느 정도 점수는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점수라고 하면은 이제 각 대출 기간에 따라서 그 대출 기간에 정한 자격 규정이라든가 리퀘어먼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동차를 사시려고 하시면 뭐 혼다 자동차에서 원하는 점수는 뭐 680점 이상이다. 뭐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요. 또 뭐 여러분들이 집을 사시려고 체이스뱅크나 시티뱅크 메이저 은행에 들어가셔서 뭐 내가 펄처스를 하겠다. 그렇게 될 때 모게지를 얻겠다 하실 때는 또 그 금융기관에서 원하는 점수는 뭐 700점이다.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게 좋은 점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점수가 필요한데 아까 자동차를 우리가 살 때는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몰개지는 아무래도 좀 더 덩치가 크니까 좀 더 높은 것을 요구하지만 은행마다 다 다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조금 낮으면은 그 이자율이 조금 더 높고 낮고 그런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차이 정도는 되니까 여러분께서 스스로 좀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내 크레딧 점수라는 걸 내가 이 정도구나. 내가 다 잘 내면 이렇게 되는구나. 뭐 780점, 뭐 600점 이하 뭐 이런 게 나눠지는데 어떤 식으로 이 크레딧이 점수가 쌓이는지 사실은 대부분 모르거든요. 그냥 네. 뭐 몇 번 안 냈으니까 좀 나빠졌겠지. 그럼 몇 점이 나빠진지 이런 걸 전혀 우리는 산술적으로 계산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내 크레딧 점수가 조정이 되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제가 좋은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미국은 이제 크레딧 점수를 파이코 스코어라고 하는데요. 네네. FICO, Fair Isaac 크레딧 스코어라고 하는데요. 예. 일단 이 신용 점수는, 크레딧 점수는 다음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시간이 허락하지 리미티드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그 신용 점수, 크레딧 점수의 약 35%가 페이먼트 히스토리 결정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 점수를 계산하는 35%가 대부분 35%가 페이먼트 히스토리, 내가 얼마나 잘 냈는지, 온타임에 페이먼트를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또 30%,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30%는 현재 지금 갖고 계신 그 크레딧 카드의 밸런스, 어마운트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000불짜리 크레딧 카드를 갖고 있는데 그 10,000불짜리 크레딧 카드를 내가 다 썼다. 네. 그렇게 되면 그 크레딧 카드의 리볼빙 어카운트의 밸런스가 약 98%, 99%가 되겠죠. 그렇군요. 예. 네, 그거를 또 해서 점수가 계산이 되고, 또 나머지 15%는 네. 지금까지 크레딧 그 카드나 페이먼트 히스토리나 이런 걸 잘 쓰신 그 토탈 랭스 오브 히스토리죠. 그러니까 내가 크레딧을 처음에 소셜럼을 받으셔서 잘 쓰신 그 뭐 2년이든 3년이든 그 기록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또 나머지 한 10%는 어떤 종류의 크레딧 카드를 갖고 계신지, 그게 뭐 백화점 카드인지, 가스스테이션 카드인지, 모기지인지 이런 그 크레딧 카드 유형에 따라 달라지고, 또 나머지 10%는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했던 그 인콰이리 기록들, 뭐 모기지를 얻으려고 했던 그 어템트, 뭐 이런 거를 저 인콰이리라고 하는데, 그 인콰이리가 또 많아질수록 크레딧 점수는 또 낮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 가지 퍼센트가 다양하기 때문에요. 어떤 한 그 퍼센테이지가 나에게 나쁘다면 다른 쪽을 더 굳건히 좀 이렇게 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겠군요. 그러면은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까 그 첫 번째 이야기했던 페이먼트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그건 당연하게 누구나 뭐 레이트 차지가 뭐 많이 붙는다든지 이러면 나빠지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거고 말이죠. 또 이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크레딧 카드 밸런스라는 걸 어떤 분은 내가 매달 잘 내기만 내면 된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히스토리가 좋으면 되니까 그냥 진짜 10,000불짜리 해놓고 인트레스트만 그냥 계속 이자만 갖고 나가면 그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네요.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조금만 더 좀 애드를 하면요.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뭐 10,000불짜리 내가 비자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를 잘 10,000불을 다 쓰고 또 다음 달에 또 다 갚고 또 다음 달에 10,000불을 쓰고 다음 달에 잘 갚고, 그래서 저는 잘 페이먼트를 잘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시면 그 리볼빙 어카운트의 에버리지 밸런스가 99%로 잡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크레딧 점수를 항상 궁극적으로 좋게 유지하시려면 그 퍼센티지를 약 30% 이하로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10,000불짜리 크레딧 카드의 리밋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매달 3,000불 이하로 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만일에 뭐 5,000불이든 뭐 3,000불이든 그 정도의 내가 한도액이 갖고 있으면은 1,000불을 쓴다든지 이렇게 좀 더 많은 한 3분의 1 정도만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할 것 같군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랭스 오브 히스토리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기간인데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를 보게 되나요?
네, 그 최근 예를 들어서 비자 카드, 크레딧 카드를 받으신 그 기간이 있으실 거예요. 오프닝 그렇죠. 데이. 예, 예. 그 오프닝 데이부터 약 2년 이상이면 좋은 점수를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거기에서는 또 계좌가 너무 많으면 예를 들면 바꿔 얘기하면 크레딧 카드가 예전에 우리 한국 분들은 장지갑 같은 거 열어보시고 크레딧 카드가 많은 걸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는 그 크레딧 카드를 약 2개 정도 쓰시는 크레딧 카드 2개 정도만 갖고 계시는 게 아마 제일 점수를 좋게 받으시는 걸로 여겨집니다. 예. 어떤 분은 그 지갑을 열면 그냥 땅까지 떨어질 정도로 쭈르륵 내려오면서 카드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거고 또한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카드가 있다 보면 이것저것 쓰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스스로 좀 노력해야 될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기간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크레딧 망가지는 건 하루아침인 것 같아요. 한두 달 못 내면 뭐 그냥 없어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카드의 어떤 종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아무래도 가장 높은 게, 가장 좀 길게 잡을 수 있는 몰기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비자 카드라든지 그런 어떤 신용 카드들이 아무래도 높은 점수를 받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마지막으로 아까 그 기록들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그 5번째로 이야기한 그거에 대해서 잠깐도 조금 더 에드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다면 어떤 게 될까요?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제 인콰이리 말씀하신 거죠? 네. 네, 인콰이리라 그러면 이제 마케팅 인콰이리가 있고 하드 인콰이리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네. 여러분들이 크레딧 뭐 자동차를 사러 가셔가지고 혼다 자동차에서 크레딧을 조회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드 인콰이리라고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하드 인콰이리에는 여러분들의 크레딧 점수가 약 10점 정도 이상이 하향 조정이 될 수가 있고요. 단 한 번에. 또 소프트 인콰이리라던가 마케팅 인콰이리든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네. 이제 메이저 은행들이나 뭐 메이저 기업들에서 우리의 크레딧 스코어를 항상 모니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인콰이리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크레딧 점수를 나쁘게 하는데 한 10%의 역할을 차지합니다. 사실 우리 그냥 모르고 말이죠. 뭐 무슨 어떤 신용 조회한다면 네 하십시오 하고 사인도 해주고 나 그냥 오픈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로 본인이 체크업을 하고 사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되겠군요. 이런 경우도.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신용 조회만 했는데 왜 이런 그 10%라는 그런 큰 어떤 그 밸류를 잡고 크레딧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크레딧 조회가 많다는 거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이 사람이 다른 크레딧 카드 빚을 만들 수 있는 어템프가 많다는 거죠. 시도가 많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리스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가장 빚을 많이 잡고 새로운 어카운트를 열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자꾸 빚을 만들어 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은행에서 볼 때는 이제 리스크 팩터 높다고 보게 되는 거죠. 아. 어쨌든 여러분이 그냥 잘 모르신 분은 누가 신용조회 좀 하겠다 하면 하세요. 뭐 사인해주고 하는데 그건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프리로 할 수 있다는 게 있으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시되 나머지는 심사숙고해서 특히 요즘 뭔가를 차를 사야 되든지 집을 사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좀 더 신경 써서 조심을 좀 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뭐 시간이 다 됐는데 이 기록들이라는 게 어느 기간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6개월 전에 한 2-3번 신용조회를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그게 기록에 남나요, 보통? 네, 뭐 신용조회를 했다는 기록은 항상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인콰이리 기록이요. 그래요? 네. 어떤 첫 번에 소셜 넘버를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콰이리 기록이 여러분들의 크레딧 리포트상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어느 뭐 기간을 이제 정해 놓겠죠. 뭐 1년 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레딧 교정 정보 지금까지 뉴저지 팰리사이드 파크에 위치한 유나이트 크레딧
에듀케이션 서비스의 이재선 디렉터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번호가 201-210-9553번입니다. 자, 이재선 디렉터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정보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각종 정보들을 정리해드리는 김성진의 정보중계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정보중계탑 함께 하십니다. 각종 정보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된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건강법률 한방 또는 피부과 상담 등 각종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카톡에 들어가셔서 SBNUS로 아이디 검색을 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에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궁금한 질문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자세한 답변이나 상담 내용이 방송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 속 궁금한 내용들을 상담받으시고 유익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보중계탑. 이 시간은 본격 라디오 정보 나눔의 시간으로 각종 여러분의 유익한 정보들을 다양한 전문가를 통해서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어서 여러 정보들을 꾸러미로 묶어서 정리해드리는 알아봅시다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방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삶이 필요합니다. 100세 시대에서 특히 여러분의 장수보다도 이 삶의 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고 있는 요즘 뉴저지 경의한의원의 송호정 원장과 함께 건강 유익하게 나눔의 시간 갖는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송호정 원장 자리에 모셨는데요.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자, 항상 우리 원장께서는 그 한방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 예. 규칙적인 것,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너무 덜 할 때 네. 문제가 되니까 그때는 올려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너무 많을 때는 좀 이렇게 덜어주고 하는 그런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건 기본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기본인데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죠. 너무 한쪽에 이렇게 그렇죠. 편향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미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옛날에는 항상 또 강조해 주신 거 있지만 전기가 없을 때는 그냥 그렇죠. 해가 떨어지면 자야 되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예.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는데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계속해서 한방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그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예. 그 수면 무호흡증에 관련된 호흡과 수면에 대해서 상식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수면 무호흡증은 이제 주무시다가 그 호흡을 잠시 중단하는 증상이죠. 근데 이게 그 건장한 사람들한테는 큰 문제가 되질 않는데 노약자들한테는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본인도 알 수 있나요? 본인이 아는 경우도 있고 잘 거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군요. 이 노약자들한테 왜 문제가 되냐면 호흡이 중단이 되면은 뇌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죠. 네. 그리고 심장에도 약간 부담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 연로하신 노인분들한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수면무호흡증이 이제 그 많은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게 이제 호흡하는 자세, 잠자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령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일상 몸가짐의 자세가 가장 좋은 게 간단하게 가슴은 앞으로, 턱은 뒤로라 그랬죠. 이 턱이 앞으로 오면은 목이 이렇게 휘어지기 때문에 이 기도가 파이프로 돼 있다 그러면 파이프가 휘어진 상태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막힐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를 고시는 분들 보면은 항상 주무시는데 턱이 앞으로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 항상 턱을 뒤로
그러니까는 그 일상 앉아서는 이것도 컴퓨터의 가장 좋은 자세도 턱이 뒤로 빼야 됩니다. 이 잠자는 자세도 마찬가지고 서서 활동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자세가 바로 부처님 자세예요. 불상을 보시면 항상 그렇죠. 이 자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가슴은 앞으로, 턱은 뒤로. 예. 그리고 이제 이 자세만이 이제 그 경동맥의 혈액 순환도 똑바로 뇌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턱이 앞으로 오면은 경동맥도 휘어지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턱만 뒤로 항상 그 유지한다 생각을 하시고 주무셔도 코골이도 좀 증상이 완화되고 또 수면 무호흡증도 훨씬 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수면을 취할 때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방금 그런 자세하고 베개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베개도 마찬가지죠. 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베개 높이가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또 이제 주무시는 자세에 따라서 옆으로 주무시는 경우 있는데 그렇죠. 옆으로 주무시면 어깨 높이가 있기 때문에 베개 높이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머리가 이렇게 구부러지죠. 그렇군요. 너무 높아도 이렇게 되고요. 본인이 그러면 반드시 누워서 자는 습관하고 옆으로 누워서 자는 습관을 좀 생각해서 베개 그렇죠. 베개를 베개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흡을 입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코를 고는 분들. 코로 그래서 코로 숨을 쉬되 턱을 뒤로 유지하고 목 자세를 똑바로만 하셔도 훨씬 증상이 완화됩니다. 이게 우리 바른 자세하고 직관이 되고 앉아 있으시거나 서 계시거나 활동할 때도 이 자세가 중요하고 운동을 하실 때도 가급적 이 자세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아까 처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무호흡 할 때 그게 코를 골다가 스탑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옆에서 볼 때는.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떨 때 막 피곤하고 힘들 때 뭐 또 약주 한잔 하신 분은 또 갑자기 코를 안 골다 고는 분도 있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습관적으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입으로 숨을 쉬는 분들이 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입으로 숨을 쉰다는 건 코에 뭔가가 지금 좀 쉬기가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어떤가요? 그 현대인들이 마음이 항상 급하다 보니까 숨 쉬는 거를 급하게 하려면 입이 좀 편합니다. 그렇죠. 코보다는 편하겠죠. 근데 코로 쉬면은 공기가 올라갔다 내려가기 때문에 좀 답답할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코로 습관이 되면은 전혀 답답을 못 느낍니다. 근데 그 코는 숨 쉬고 냄새 맡으라고 존재하고 입은 음식 섭취하고 말하라고 존재하는데 입으로 숨 쉴 수 있게 하는 거는 이제 코가 이머전시 케이스에 긴급 상황 때 입으로도 쉴 수 있고 왜냐하면 3분간만 호흡을 안 해도 우리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 3분이 뭡니까? 1분만 해도 아니요 3분 정도라 그래요. 그런데 이 숨을 코로 쉬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호흡 우리가 아까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 숨은 코로 쉰다는 게 상당히 기본의 기본인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입으로 다 쉽니다. 여러분도 한번 체크업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본인이 어떻게 숨을 쉬시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코로만 숨을 쉬는 경우에 이제 코 점막이 건강해지고 폐와 기관지가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코로 숨을 쉬면서 내 몸과 마음을 좀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 쉬면은 그러겠죠. 내 몸과 마음의 외부의 것만 집중을 하게 되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 감기가 들려서 코로 숨쉬기가 힘들어서 자고 일어나면 혀가 이렇게 말라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입으로 이제 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코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코를 일단 치료를 해야 되겠네요. 그 안에 문제를. 코를 치료하고 약간의 불편하더라도 코로만 숨을 쉬면은 습관적으로 코를 숨쉬게 돼 있고요. 그리고 코로 숨을 안 쉬는 분들이 코 점막이 다 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염이라든지 이 코 점막이 들어와야 한다든지 그리고 가래가 그 목 뒤쪽으로 넘어가서 그걸 포스트 네이절 드립이라고 그러죠. 그 인후까지도
드라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가 생기죠. 그럼 무호흡증이라든지 아니면 자꾸 수면 중에 입으로 쉬시는 분은 한 방으로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는 뭐 침술이라든지 뭐 그런 약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습관을 고치시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좀 코점막을 건강하게 하고 예. 그다음에 이 인후나 이 입안의 구강 네. 위생을 좀 증진시킬 수 있는 게 있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입안에도 우리가 수많은 이 미생물들하고 같이 공존합니다. 예. 그 미생물들이 없으면 또 소화가 잘 안 되고 네. 입안에 이 임뮤니티가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구강 청결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네. 또 숨은 항상 코로 쉬어서 코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 네. 코점막은 좀 축축해야 되고 네. 콧물이 약간 나는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줄줄 흐를 경우에 문제지만 미용 때문에 네. 이 코털을 너무 그냥 아예 없애는 경우가 많잖아요. 막 아예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코점막이 축축하고 네. 코에 털이 있는 이유는 네. 공기 중에 미세 케미칼이라든지 예. 먼지를 걸러주기 위해서 그렇죠. 있는 건데 필터를 빼고 에어컨디션 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제 그 코털이 좀 나오면 보기 안 좋으니까 그 정도만 깎아주시지. 그렇죠. 어떤 분은 요즘은 대부분 이게 막 그 코털 이렇게 정리하는 게 잘 나와가지고요. 아주 깨끗해요, 속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건 안 그건 좋죠. 오히려 청결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건강이 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방 정보 또 재미있는 유익한 정보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This is Information News Tower. 네, 정보중개탑 함께 하십니다. 한방정보 뉴저지 경희 한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뉴저지 포틀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585-5359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7090 가요 중에 피노키오 사랑과 우정 사이 들으신 후에 다양한 각종 제품 소개와 알뜰 쇼핑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틈새 쇼핑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돌아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머리를 쓸어 올리는 너의 모습 시간은 조금씩 우리를 갈라놓는데 어디서부턴지 무엇 때문인지 작은 너의 손을 잡기도 난 두려워. 어차피 헤어짐을 아는 나에게 우리의 만남이 짧아도 미련은 없네. 누구도 널 대신할 순 없지만 아닌 걸 아닌 걸 미련일 뿐. 멈추고 싶던 순간들 행복한 기억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던 너를 이제는 나의 눈물과 바꿔야 하나 숨겨온 너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 사랑보단 넌 우정보다는 가까운 날 보는 너의 그 마음을 이젠 떠나리.
세상 그 누구보다 떠나기도 내가 미워지네. 연인도 아닌 그렇게 친구도 아닌 어색한 사이가 싫어져 나는 떠나리. 우연보다도 짧았던 우리의 여러분은 지금 각종 정보들을 정리해드리는 김성진의 정보중계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정보중계탑 이 시간은 최고의 여러 전문의들과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책임지는 뉴욕 매치로 피부과 제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양한 각종 제품 소개와 함께 알뜰 쇼핑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틈새 쇼핑 정보 시간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알뜰 쇼핑 정보 주블랜드의 김도훈 사장과 함께 합니다. 연결해서 유익한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핑 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블랜드 홈쇼핑과 함께 유익한 틈새 쇼핑 정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 김도훈 사장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주블랜드 홈쇼핑을 뉴저지 팰리사이드 파크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오프라인 매장으로 해서 직접 매장에 오셔서 제품들을 구입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동포 여러분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저지 킹 사우나 옆에 있는 주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김도훈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이 쇼핑을 할 때 한꺼번에 몰아서 원스톱 쇼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고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팰리사이드 파크 킹사우나 그 바로 옆이라면은 이렇게 교통편은 굉장히 편리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블랜드, 아무래도 말 자체가 주블랜드니까 주부들이 많이 좀 가서 구경하면은 매우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들은 현재 지금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홈쇼핑 이 채널을 많이 보십니다. 그 홈쇼핑 채널에서 히트 있는 상품이라든지 또는 여러분 각 가정에서 필요로 하시는 제품들을 한국으로부터 직수입을 해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다 저희들이 직수입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많은, 그러니까 이 약 한 70% 이상은 저희들이 직수입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저렴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것은 히트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판매되는 제품들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많은 제품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 가장 핫한 제품은 여러분들 오래전부터 다이아몬드 후라이팬이라든지 그러니까 각종 그 세트 제품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정에서 후라이팬이라든가 이런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신 제품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제품들이 몇 번만 쓰면은 달라붙는다든지 또는 안에 있는 그 코팅이 벗겨져서 여러분들 많이 그 주부님들이 애먹이십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을 한 제품들입니다. 그런 걸 세트 제품, 6종 세트 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각 한국에서 히트하고 있는 각종 그 건강식품들, 건강식품들이 홍삼에서부터 돼지 감자즙, 흑개나무 등등 많이 있습니다. 강원식품, 한국에서 조금 여러분들께는 생소합니다만은 강원식품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주 그 제품들을 저희들이 직수입을 해서 여기 동부 지역은 저희들이 총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주 호응도 좋고요. 정말 제대로 된 건강식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조셉
그러니까 영국 브랜드입니다. 조셉 앤 조셉 브랜드도 저희들이 딜러십을 갖고 딜러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제품들도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서 온라인상에서 하시는 구매하시는 그 가격대 그대로 저희들한테 오시면은 그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부엌 제품도 있고, 사실은 요즘 100세 시대에 접근해서 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건강식품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이런 걸 본인이 드실 수도 있지만, 혹시 이제 그 선물을 주려고 하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다 포장도 돼 있고, 선물 제품에 맞게끔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럼요. 예, 저희들은 다, 다른 따로 포장이 필요 없이 다 포장된 상태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선물을 하시기에 그리고 곧 연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선물하시기에도 아주 가격면이라든지 제품 면에서도 저희들이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어떤 제품을 오더하면은 편리성도 있겠지만 약간은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터치해서 확인한 것보다는 약간은 불안한 점이 있는데 여기는 직접 매장이 있으니까 직접 매장에서 만져보고 구경하고 또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상담도 받고 구입을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에게 신뢰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이제 뭐 옷이라든지 아니면 또 화장품 세트 뭐 이런 또 다른 제품들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산에 다니시는 분, 여기에 계시는 산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신데요. 네. 한국 브랜드 중에 콜핑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콜핑 제품을 저희들이 미주 총판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총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뭐 산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저희 집을 한 번쯤은 이렇게 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각종 배낭에서부터 신발에까지 모든 제품을 다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요즘은 특히 뉴욕 지역은 북쪽으로만 올라가면 그 산악이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등산하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약간의 그 어떤 그 제품들도 있나요? 아니면 뭐 좀 냄비라든지 좀 가석 코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준비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장비에서부터 의류까지 등산에 관한 건 모든 걸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중간에 품절이 돼서 또는 이 중간한 상태에서 오고 있는 경우 중간에 잠깐 품절이 된 제품은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모든 제품을 다 구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종류들도 어떻게 구비돼 있나요? 그럼요. 저희들 화장품은 이제 LG 제품과 참존, 그다음에 미샤 등 여러 브랜드를 저희들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많은 주부분들이 오시면은 특히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이 집에 오면은 많은 제품이 있어서 구경하기가 너무 재밌습니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냥 구경거리를 한번 보는 것도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그 구경, 아이쇼핑도 스트레스를 푸는 한 방법의 일환이라고 이들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번 가시면 좋은 것도 많을 텐데요. 아까 처음에 사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한국의 홈쇼핑에서 히트 상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히트 상품이라는 것은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있을 텐데 말이죠. 그 가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일반 가정에서 필요하신 아주 기본적인 물품들, 예를 들어서 수세미에서부터 쓰레기통까지, 휴지통까지 다 구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주블랜드 홈쇼핑에서 여러 제품들 그리고 어떻게 구입할 수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들어와서 여러분께 판매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도훈 사장께서 직접 목소리로 대표께서 이 주브랜드를 책임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성 갖고 앞으로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자, 정확하게 주블랜드는 뉴저지 팰리사이드 파킹 사우나, 바로, 커머셜 애비뉴 쪽에, 위치해 있고요. 전화번호는 201-363-0077, 363-0077번입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주블랜드를 통해서 틈새 알뜰 쇼핑 정보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저희 매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여러분은 지금 각종 정보들을 정리해드리는 김성진의 정보중계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정보중계탑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각종 정보의 창을 열어드리는 정보의 창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매추로 피부과와 함께 피부과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몸에 나는 여드름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상처가 아물고 그 다음에는 그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는데 왜 얼굴에 그 여드름은 쉽게 없어지고 상처가 아물게 되는데 왜 몸에 나는 건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이 얼굴에 있을 경우에는요. 네. 이 여러 가지 세포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스페셔스 글랜드라고 해서 피지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다음에 털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에크라인 글랜드라고 해서 땀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한 군데에서 염증이 나면 그걸 보충해 줄 수 있는 세포들이 옆에 있어서 금방 리플레이스를 해주는데 몸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나면은 그게 카모플라지가 안 되고 그대로 상처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이 제대로 얼굴보다 좀 늦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가 많이 나게 되죠. 그리고 또 사실은 또 신경 안 쓰게 되죠. 아무래도 그렇죠. 얼굴보다는 그렇게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여드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항상 그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여드름 나는 거야 젊은 때니까 한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게 이제 상처가 남는다고 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그 오해를 이게 어떤 게 진실인지 어떤 게 거짓인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그 정보의 바다에 그냥 출렁거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놔두면은 상처돼. 아니면 어떤 분은 그건 여드름은 상처가 안 돼.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그거 좀 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여드름 자체는 심할 경우에 보통 대부분의 여드름은 사춘기 때는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드름 대부분의 여드름은 큰 상처를 상처가 영구적으로 나타나는 상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특별히 그 여드름 자체의 활용성이 아주 심하다든지 아니면 여드름 났을 때 너무 열심히 짰다든지 하는 경우 아니면은 상처 없이 아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드름 났을 때, 그 많이 날 때가 보통 우리 성격 형성 기간이 아닙니까? 그렇죠. 사춘기 때. 그렇죠. 그때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그 당시의 성격 형성이 평생을 좌우를 그렇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여드름 그 당시에 좀 특히 심한 아이들한테 여드름을 갖다 컨트롤을 갖다 안 해주고 치료를 갖다 안 해주면은 이 상처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이제 여드름 환자가 오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치료를 하셔야 되겠고, 둘째로 얼굴을 만지지 말라고 그러죠. 만지면은 상처가 심하게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드름 강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약을 처방을 해드리는데, 이제 문제는 여드름 치료 방법이 바르는 계통의 연고가 있고 먹는 약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또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이 대부분의 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피부과 약은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이 피부과에서도 상당히 강하고 위험한 약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은 다른 과보다 더 많이 쓰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 아신 그 인식을 갖다가 없애고 피부과를 찾으셔서 맞는 약을 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과에서 쓰는 약들을 오래 쓰게 되면은 뭐 모공이 넓어진다. 그래서 안 쓰시려는 분들이 있고, 그것도 역시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잘못 쓰면은 맞지 않는 약을 쓰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은 맞는 약을 쓰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부과 약을 쓸 때 바르는 연고 외에는
위험해서 쓰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건 저희들이 이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 부작용 때문에 약을 갖다가 조심해서 쓰고 싶다는 것은 저희 이해를 하는데, 네. 저희들이 봐서 보통 피부과 의사뿐만 아니라 의사들 자체 대부분 의사들이 네. 이 약을 쓸 때 어떤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알고 저희들이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다. 그 다음에 네. 부작용이 있을 확률이 적을 경우에는,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래도 건의를 합니다. 할 경우가 있습니다. 맞춰서. 네. 왜냐하면 그 부작용 자체에 때문에 나타나는 그 고생이 더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맞춰서 건의를 하고, 만약에 그래도 위험한 약을 쓰지 않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강하게 하면서 내복제 아니고, 그러니까 시스테믹 메디케이션 먹는 약이 아니고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하셔서 전문의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또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은 레이저 하면은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레이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 레이저를 갖다 이용을 해서 쓰는 방법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피부의 문제는 물론 아니면 다른 문제, 여드름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라도, 아니면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 있는 문제라도 레이저가 만병통치의 기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맞춰서 이 그 기관의 전문의가 맞춰서 필요한 기구를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겠습니다. 레이저라고 하면 이제 꼭 그 피부과뿐만이 아니고 한 기구로서 그렇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그렇죠. 전체적인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한 기구일 뿐이기 때문에 그 기구를 어떤 거에 맞게끔 어떤 분이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그 영구적인 그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 결론 그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냥 없어지는 건 관계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이건 잘못하면 영구적으로 남겠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좀 판단할 수가 있나요? 화농성 여드름. 화농성이 많이 곪고 고름이 나오는 정도로 많이 부어 있고 빨간 여드름. 또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짤 경우에는 영구적인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짜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꼭 짜거든요. 그렇죠. 네. 꼭 짜게 되는데 물론 짜면은 그때 부어 있는 여드름은 좀 작아지고 빨리 작아지는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상처는 훨씬 더 심하게 영구적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화농증 정도만 아니라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약간 여기 이게 좀 보여도 그냥 놔두란 이야기죠. 그렇죠. 꼭 놔두세요. 근데 사람 그냥 이것만 조금만 짜면 될 것 같은데 그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서는 꼭 그걸 좀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is is Information News Tower. 네, 저는 지금도 각종 새로운 정보들이 넘쳐나는 정보의 바다에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 본격 라디오 정보 전문 매거진 정보중계탑은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이 다양한 전문가를 모시고 여러분에게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본격 라디오 정보 나눔의 시간 정보중계탑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은 여러분의 각종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꼭 이 방송 내용이 아니더라도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상담 내용이라면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그때그때 여러분의 카톡에게 전문가를 통해서 직접 상담 내용을 자세하게는 전해드리지 못하더라도 글 기로라도 간단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는 직접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된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건강, 법률 또는 한방이나 피부과 상담 등 각종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카톡에서 SBNUS 어떤 분이 문의를 하셨는데 SBNUS 이 5개입니다. 아이디를 검색하시면서 그러면은 친구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궁금한 질문 내용을 카톡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요. 다음 방송 시간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자세한 답변이나 상담 내용이 방송되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 속 궁금한 내용들을 상담받으시고 유익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보중계탑 이 시간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내추로 피부과 제공으로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진행에는 김성진이었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곡 준비했는데요. 박명수와 아이유가 함께합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춤추고 싶지 않아. 이유는 깨묻지 마라. 슬픈 눈을 들키고 싶지 않아. 더는 다가오지 마라. 왜 그렇게 무뚝뚝하나요? 상냥하게 좀 해줄래요 말래요. 나도 어디서 꼴리진 않아. 내 choice는 틀리지 않아. 아마 마틸다 아마 마틸다 아마 마틸다 아마 잠자는 잠드는 내 맘에 왜 돌을 던져 날 춤추고 싶게 만들어. 흔들리는 눈빛은 감추어 주어 나의 까만 선글라스. My shit, what you need. 나처럼 춤을 춰요. What you need. 튕기지 좀 마요. What you need. 그래 앞에 나를 봐요. 자 이제 춤을 춰요. 깜빡 엉 뜨 토